자, 오늘 23일 요 날짜 뉴스에 현재 부동산 시장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또는 신도시를 통해서 내 집 마련 또는 갈아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수입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조입니다. 혼조세고 앞길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혀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힘든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남 4구의 아파트가 3억 4천이 떨어졌다.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올 들어 서울 수도권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전세가 매매보다 더 떨어졌다. 이게 지금 시장하고 좀 약간 다른 의견이에요. 완전히. 그 다음에 올해 분양 엄청 많다. 2030년까지 매년 56만 호 공급하니까 지금 과잉이다. 큰일 났다. 너무 공급이 많아서. 근데 시장에서는 공급을 필요로 하는 거, 분양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입주 물량이 필요하거든요. 왜? 앞으로 5년 동안의 서울의 입주 물량이 거의 부족해요. 매년. 그러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특히 3년 동안 물량 부족, 공급 입주 물량 부족은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양 물량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또 멸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이 더 부족한데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재 분양 물량들, 그리고 이게 분양 물량이 확정이 아니에요. 미확정인데도 불구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계획만 가지고도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부의 생각하고 시장은 조금 다르겠구나.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초수용 갭 투자를 막는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막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앞으로 5년 동안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서울시나 정부나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이나 서울 주변에 엄청난 많은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할 거예요. 10년 후에는 공급 과잉이 걸릴 정도로. 그러면 이 5년 동안에 엄청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개발 이익을 발생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발 이익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안에 참여를 해서 내가 재테크로 활용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정말 비싼 금액의 아파트를 내 돈 생돈을 모아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하셨던 분들은 바로 이 개발 이익에 동참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재테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급을 많이 하겠구나 앞으로 정부에서. 그러면 이 개발, 뭔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아니면은 뭐 신도시가 됐던 개발하는 이 속에 이익이 발생하고 이걸 누군가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든 가져가야겠구나로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일단 재테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자 뉴스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자, 치솟는 집값 공급 부족으로 지속이다. 물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 뉴스는 정말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금액이 이제 서울이 돼버린 거고, 평균 5억 하던 서울 평균 아파트가 지금 12억 5천을 한단 말이에요. 2배 이상이 뛰었어요. 2.5배가 뛴 거예요. 이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갭으로 예전에 1억이면 살 수 있던 아파트를 이제는 6억을 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 체감은 6배가 뛴 거예요. 체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서울이 또 앞으로도 공급 부족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12억 5천의 집값이 떨어질 일이 없어 보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경기도나 외곽으로 계속 나가는 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서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서울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재테크에 이미 동참을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초수용 갭 투자를 막는다. 어떤 개발을 통한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할 거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집을 싸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집을 싸게 구입을 해야겠다. 저기에 동참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시는 게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내일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된다. 영끌 2030 부담 더 될까?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될 거고 대출금리도 같이 역시 인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대출금리라고 하는 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금리가 뛴다고 대출금리가 많이 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화되는 시점에는 대출금리를 잡아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또 너무 걱정을 안 해도 안 돼요. 너무 그렇다고 대출 막 받아가지고 내가 삶에 피해가 될 정도로 또 힘들 정도 대출 받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재테크를 만약에 추가로 하시게 된다면은 내가 부담이 없는 선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는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리모델링도 좀 갭이 좀 큰, 내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 위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실 방향을 꼭 잡으실 필요는 있다. 앞으로의 흐름은 그렇게 간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 위주로 대세로 흘러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주택 공급이 절실한데 상처투성이 재건축 재개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서울 도심 내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집을 공급해야 되고 정부도 이제 그렇게 서둘러서 현재는 이제 재개발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재건축까지 같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이거를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하진 않잖아요. 이익이 발생을 해야 돼요. 또 그 이익도 그 속에서 또 부딪히게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급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진 않고 이 서울 같은 경우 재개발은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간을 빨라도 7년에서 8년 정도를 잡는다고 한다면 결국 물량이 많이 쌓이는 시점은 2030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물량 공급은 쉽지 않구나라고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택 공급 절실한데 상처투성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부에서 공언을 했죠. 주택 앞으로 너무 많이 2030년까지 너무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계산에는 현재 지금 지정한 재건축 재개발들이 앞으로 5년 후에는 막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재개발은 3년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상처투성이 재개발은 뭐냐? 재건축 재개발은 그 속에서 주민들이 가진 자산을 가지고 허물고 거기다 새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굉장히 수많은 조합원이 200명이면 200개의 의견이 모아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정이 다 달라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단기간 내는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뭐 군사정권이라든지 뭐 저기 후진국 같은 데서 정말로 어떤 의견을 묵살하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실제로 입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그 낙관적으로 받는 그 시점 3년에서 5년이 아니고 이거보다 최소 3, 4년은 더 보셔야 돼요. 실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시점은 2030년 이후가 될 거라고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 빨라야 앞으로 2029년, 2030년에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재테크 전략을 펼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뉴스를 하나 보고 제가 재건축에 관한 투자 방법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뭐 재개발 리모델 신도시 가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 층수 제한을 풀어주면 서울 분양 숨통 트일까? 자, 용적률 재건축 제초안 개선 없이는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잠실주공 5단지를 예를 든 거예요. 잠실주공 5단지가 35층으로 맡겨서 재건축이 안 됐어요. 원래 잠실주공 5단지는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전 서울시장이 35층으로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 분양가 상한제 강화라든지 그죠? 아파트는 뛰는데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안 해줬죠. 거기에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까지 생기면서 절반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각종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재건축 가격을 눌러놓은 거고 재건축 자체도 진행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층수 완화를 먼저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재건축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손볼 거고 근데도 재건축이 안 된다.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까지 풀어줘가지고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끔. 왜냐면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하나씩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재건축 주변 아파트, 신축 아파트 시세가 20억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5억 정도가 형성이 됐어요. 이게 대지 지분이 14평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의 아파트는 결국은 내가 추가 부담금 얼마를 내서 여기 20억짜리 아파트로 또는 21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받느냐의 가치예요. 대지 지분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많지 않아. 그러면 추가 부담금을 한 3억 정도는 낸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내 돈 18억을 들여서 그죠? 내 돈 18억을 들여서 20억 또는 21억 아파트를 받으니까 보통 한 3억 정도의 차익은 바라보니까 15억짜리가 적정 시세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게 주변에서 지금 현재 시세는 13억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15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1억 정도의 이익을 억눌려 놨어요. 일반 분양 받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14억으로 떨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또 정부에서 1억을 걷어가요. 14억이 다 13억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은 재건축이 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할까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서둘러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시켜 주겠네. 그러면 13억짜리가 14억으로 뛰겠네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재건축이 안 돼.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네. 그러면 다시 10억으로 뛰는 거죠. 현재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은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 속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 환수를 완화시켜 주는 것만으로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정부의 분위기가 정책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완화시켜준다. 그러면 그만큼의 가치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재건축 속도하고 상관없이 지금이 아닌 5년 있다가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들도 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구나. 생각보다 넓은 시야에서 재건축 투자하실 물건들이 내가 거주하면서 기다리기에 괜찮네 라고 하는 판단이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건축은 이렇게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되고, 자, 다음은 재개발 투자입니다. 지금 재개발 시장에 빌라가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매년 50개에서 60개 정도의 재개발을 지정해요. 이게 앞으로 4, 5년 되면은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재개발 구역이 지정될 거니까 뭐 광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2021년부터 재개발 시장을 시작을 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뭐냐? 얘네들이 앞으로 4, 5년 후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재개발은 그렇게 빨리 안 돼요. 빨라야 한 7, 8년 정도가 걸려요. 2029년 이후에는 재개발 시장에 입주가 가능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2029년 이후가 된다면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너무 재개발로 지금 지정된 지역, 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비싸게 주고 사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지정된 빌라를 예를 들어 P를 주고 8억을 주고 P 포함해서 8억을 주고 샀다라고 한다면 얘가 제대로 된 이득을 보려면 입주까지 아파트가 들어서서 좋은 아파트까지 받아야지 제대로 된 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2029년 이후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때 이후에는 물량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또 한 7, 8년 가져가면 또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상승하겠지만 생각보다 수익을 오랜 시간 지나서야 내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을 피를 주고 사는 투자는 여러분들이 조금 쉽지 않은 지금 투자가 돼버린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오르지 않은 걸 사라고 권해드려요. 왜냐면 2029년도부터 물량이 나오니까 2027년에서 2028년도에 빠져나오는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가장 저렴한 빌라, 예를 들어 3억 5천짜리가 가장 저렴한 빌라라고 한다면 이걸 사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역이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은 8억으로 뛰니까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또가 되는 거고, 지정이 안 되더라도 몇 년 동안 바람이 불고 오기 때문에 이 3억 5천짜리가 최소 4억 5천짜리까지는 뛴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빌라를 사는 게 어떻게 본다면 가장 안전한 투자다. 그 지역에서 저렴한 빌라를 사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용산이나 뭐 강남이라든지 도심권 같이 되게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7, 8년, 2029년이 지나더라도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뛸 거예요. 이제 그런 지역은 좀 비싸게 사더라도 안전하겠지만 호재가 좀 적은 지역은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한 빌라를 사서 2027년 8년도에 팔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거나 생각보다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재개발은 바로 이런 가장 저렴한 빌라를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용산이라든지 장기로 투자하는 지역도 돼서 뭐 10억, 12억 주고 사지 마시고 6억 정도 전후에 좀 저렴한 거 위주로 사신다고 한다면 걔네들이 8억까지 9억까지는 안정적으로 뛰고, 그런 호재가 많은 지역들은 203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뛰니까 그런 쪽으로 역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 다음은 이제 리모델링 투자인데, 제가 리모델링 투자는 며칠 전에 녹화한 영상에서 좀 설명해 드렸어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10억이고 헌아파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아파트가 7억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추가 부담 한 2억 정도를 생각하고 계산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돈이 한 9억 정도가 들어가면은 주변에 새 아파트가 10억이니까 1억의 차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리모델링 한 아파트는 신규로 지은 아파트보다 한 1억 정도는 저렴할 수 있겠다. 그러면 9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9억이면 이 7억이 적정 시세니까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게 만약에 6억이라고 한다면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제가 말씀드린 가장 좋은 투자는 가로로 긴 건 절대 사시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세로로 긴 거를 위주로 매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리모델링은 옆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로로 긴 거는 동굴형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좋다.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기 좋은 이런 아파트 위주로 사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가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 즉 10억에서 7억짜리 70%인 아파트는 리모델링 추가 부담 2억을 보태면 남는 게 없지만은, 반대로 아파트가 시세가 20억인데 70%, 14억인
헌아파트는 추가 부담금 2억을 보태더라도 16억이니까 4억의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아파트는 투자가 좋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비싼 지역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일수록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만 기억하시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서 녹화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무리해서 기존의 주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신도시를 한번 노려보세요. 지금 신도시가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도시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음 정부 들어서도 신도시를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신도시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21년도인데 1년도에 시작한 신도시가 입주하려면 2028년도부터 입주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2029년도부터 입주 시작한다고 한다면 요 시점 이후에는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남아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신도시가 지금 뭐 경쟁률이 뭐 15대1, 30대1, 70대1 이렇게 좋은 지역은 뭐 100대1의 경쟁률이 나오지만은 이때가 되면은 진짜 좋은 지역이 뭐 5대1, 3대1의 경쟁률로도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좋은 미래가치가 높은 걸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60%밖에 안 하니까 받는 순간 노또예요. 근데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 노또조차도 안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022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2028년 이후에 신도시를 갖다가 내가 분양을 받는다는 계획하에 이걸로 여러분들이 가점을 높일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2028년, 2029년도에 신도시를 받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한 7년 또는 10년 후에는 또 엄청난 부를 안겨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량이 많아지면은 이거 아파트 투자 가치 없어. 아파트는 이제 끝났어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듯이 10년마다. 그러니까 요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꼭 분양을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도시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계속 키워놓으신다고 한다면 요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고 어렵지 않게 재테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테크 포기하지 마세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좋은 지역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갈아타기 위한 좋은 기회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재테크를 일단 손을 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좋은 내용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거고 자,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